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데일리맵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여러분들과 함께 황주명 베스트스탁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 증시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많이 고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자 새벽 또 특히 미국에서는 강력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 미국 강력한 반등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많이 오늘도 문의 주시게 되면 참여 가능하실 겁니다. 자, 문자와 그다음에 전화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02377-0263번. 그다음에 정정하겠습니다. 전화는 02377-0263번. 문자는 샵 3772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요소 꼭 보내주셔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종목을 체크해드리는 시간 가질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들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다 이러시면 휴대폰 카메라로 하단에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 후 전송하시면 또 다양한 정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시장이 항상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함 속에서도 제가 늘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샵 3772로 종목명을 보내주신 분들이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교재 2권 함께 한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좀 쭉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탑다운 방식이죠. 시장, 그다음 산업, 그다음 종목. 이 3요소를 함께 같이 가려고 하는데 자 이번 주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한번 이제 살펴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좀 보였습니다. 자 지금 3거래일입니다. 7월 7일부터 8일, 9일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했고요. 이 부분을 다 사준 것은 1조 이상 3일 연속 사준 주체는 누굽니까? 개인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기관 쪽에서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코스피 외국인 대량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보자. 왜냐하면 지금 1조 이상 나간 경우는 5월 13일자 3,150대 빼놓고는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매도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근데 여기서 단순히 코스피만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외국인 선물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먼저 선자죠. 먼저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인데 이 부분도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빅스가 반등 패턴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이제 상당히 정말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이 나오면서 아직은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갈 수 있을 힘이 아닙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빅스라는 것은 변동성 위험지수인데 변동성 위험지수라는 건 시장에 위험할 때 움직이는 겁니다. 물론 금요일자 옵션 좀 빠지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선택과 집중, 정말 개별 종목 장세로 시장에 들어왔다. 코스피 지수 높은 종목은 배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종별로 본다 하더라도 자 이번 주 코스피는 상단을 찍고 나서 저번 주에 상단을 찍고 나서 3,188.80포인트에서 3,313.51포인트의 어떤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간 좀 하단이 좀 낮아졌다라는 부분은 좀 리스크할 수 있다. 자 전환선입니다. 일목균형표 지금 전환선의 그 이탈이 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기준선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리스크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도 구름대 이탈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구름대 이탈이 되는지도 좀 참고해 보셔야 될 순간이다.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이번 주가 아닙니다. 사실은 다음 주에 주가가 어느 정도 지켜지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기간으로 보게 되면요. 죄송합니다. 한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에 이제 굉장히 큰 변동성이 우려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면서 이제 특징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보게 되면 또 세 가지 섹터의 특징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우려감으로 언택트 관련된 종목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갑자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러면서 원격 관련된 종목 중에서 유비케어라든지 알서포트, 인성정보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으로 좀 보였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유비케어나 알서포트나 인성정보나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는 거죠. 주가가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입니다. 이게 뭐예요? 코로나 델타 변이러스에 대한 부분이 좀 두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코로나 우려감이 나오게 되면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 중에는 수젠텍, 랩지노믹스, EDGC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차트라든지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첨보, 에코프로, LNF 이런 종목들이 턴어라운드와 함께 상승을 하고 있다는 부분 죄송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코로나 관련된 종목과 실적 관련된 종목이 좀 상승을 보이고 있으니까 결국은 순환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항상 이런 부분에서 대응과 전략 그리고 흐름에 대한 패턴들도 체크하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목이 좀 건조해가지고 좀 기침을 했습니다. 저 죄송하고요. 대신에 이제 조금 더 좋은 어떠한 정보 전달로 여러분들에게 좀 불편함을 좀 해소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좀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는요 02377-0263번 문자 샵 377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항상 보내주실 때는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하기 부끄러우신 분들은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시청자분 연결해 보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하나금융지주고요. 하나금융지주.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42,3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 정도 가지고 있고요. 42,300원 비중 20%. 하나금융지주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하나금융지주가 외국인 지분이 좀 많아요. 네네. 네, 근데 델타번이 확산되고 나서 네. 환율이 올라서 그런지 외국인 지분이 많이 빠져서 지수가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매수를 해봤는데 이게 뭐 영업이익이 이게 한 4조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올해. 네네. 네, 그러면 뭐 최소한 평가를 받아도 한 30조 가까이는 받았으면 하는데 네. 이게 시총은 한 12조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접근해서 봤거든요. 네, 정확하게 이제 좀 판단하신 부분이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금융주는 사실은 이제 두 가지 메리트가 있겠죠. 이제 어쨌든 간 올해 금리 인상은 한 번 정도 진행될 거라고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이슈인 거죠. 그다음에 네, 맞아요. 또 두 번째는 이 금융주의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배당입니다. 배당의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작년도에 그 배당한 금액을 보니까 한 1,850원 정도 배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2,100원, 2018년도에 1,900원.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배당한 1,900원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재 지금 42,500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네. 약 2,000원 배당 잡는다고 하면 거의 뭐 10%가 4,000원이니까 5%면은 5%가 배당 구간까지도 지금 내려온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행주, 금융주 할 때 3에서 4% 배당 기대감을 갖고 갑니다. 그러면 지금 배당 메리트까지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주봉 보시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42,300원 그리 크게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4만 원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도 더 추가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중 한 10% 정도 더 추가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이 배당이 어느 정도 계산을 해봤을 때 1,900원, 2,000원이나 잡았을 때 5만 원 구간은 종목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5만 원에서 좀 리스크한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배당 메리트, 그다음에 실적 턴어라운드 메리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뭐 쉽게 배당금에 대한 부분까지 계산하고 본다면 49,000원에는 매도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보셨을 때 손절 라인을 좀 체크해 드린다라고 하면은 네. 3만 8천 원 제시 드리겠는데 지금은 네. 위기보다는 기회의 순간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네. 금융주, 보험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표님, 이게 하나금융지주가 네네. 작년에 배당이 낮아진 이유가 금융당국에서 배당을 좀 낮추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예상 배당을 보니까 2,600원 가까이 나와요. 네네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배당률로 따졌을 땐 더 메리트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배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작년도에 이제 사실은 좀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000원 이상이라는 것은 2,600원이 될지는 사실은 아직은 네. 뭐 나가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도 2,000원 네네. 이상에 대한 배당은 공감을 하고요. 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4% 시가 4% 배당 정도는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그 제가 네. 이제 5만 원 언저리 4만 9천 원까지 편안하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근데 네네네. 공부 많이 하시고 투자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방송. 네, 감사합니다. 그 배당 투자법 굉장히 좋은 투자법이니까요. 예, 그 부분 네네. 계산해서 꾸준히 하신다면 안 잃는 굉장히 워렌 버핏 같은 투자 가능하실 거라고 저는 자부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성투자 되십시오. 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법 중에서 안 잃는 투자법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기관에 대해서 외국인이 어느 타이밍에 들어오냐인데 기관과 외국인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배당이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더 궁금한 사항들 이렇게 하단 보이시면요. QR코드로도 참여 가능하시고 샵 3772 황주명 입력하여 전송 가능하시니까요. 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일목균형표를 통해서도 방송을 같이 하고 있는데 오늘은 차트적인 노지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 또 같이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태웅 노직스고요. 네, 1050원 12%입니다. 1050원 12%. 태용로직스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또 방도 보니까 좋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네, 뭐 석유화학, 국제물류 이런 쪽이고 네네. 뭐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아서 그래서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근데 네. 5일날 이게 월요일날 지난주 월요일날 들어갔는데 네.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얘가 잘 산 건지 좀 고점에 산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한번 전화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가장 고심하실 수 있는 부분과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타이밍에 대한 부분일 텐데 우리가 이제 로직스라든지 로지스틱스 뭐 이런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이제 물류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물류 관련된 이슈로 좀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특히 이제 운송 관련돼서 좀 종목적으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사실 이제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 이제 국제 물류 주선을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석유 관련된 이슈와 그다음에 인적, 물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이제 147억 그리고 재작년도에 150억 나왔는데 올해는 그 3월 1분기만 해도 영업이익이 105억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아니냐라는 이슈가 좀 있고요. 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종목을 보게 된다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부채비율이 좀 높아졌다라는 부분인데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고 최대 주주가 하이즈항공입니다. 하이즈항공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좀 물류 쪽에서는 좀 특화돼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이 종목이 좀 하락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유가가 좀 하락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수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조금 다소 좀 주춤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아직 추세 라인은 깨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를 보시게 되면 아직 구름대 안쪽에 있습니다. 지금 양운 구름대이기 때문에 추세 이탈에 대한 과정은 보여지지 않고요. 약 9,100원에서 재반등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질적 가치로 봤을 때 시총이 한 2,500억까지 간다 하더라도 크게 나쁜 구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한 50% 상승 구간이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럼 전 전고 돌파와 한 14,000원 상승까지는 있어야
적정 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4,000원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 라인을 제시 드리게 되면 이제 9,000원 제시 드리겠는데 자, 지금은 구름대 안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재반등에 대한 로직이 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과 좀 다르게 시적 모멘텀도 있고요. 펀더멘탈도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셔자. 그래서 목표가는 14,000원에 제시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정확하게는 8,8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좀 믿고 좀 자주 보고 있는데요. 네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식은 항상 이제 좀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적이 있다는 겁니다. 주식에서는 가장 어떠한 변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실적이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삼성물산 13만 5천 원이 한 50% 되는데, 네, 예, 이 전번에 하면 좀 산지가 좀 돼가지고 16만까지 올라간 거를, 예, 그걸 못 팔았어요. 못 팔고 지금까지 좀 중장기 투자를 했는데 며칠 전부터 이 지지선이 완전히 무너지네요. 그래 걱정이 돼가지고 이게 회복이 언제쯤 좀 될 것인가. 예. 사실 이제 이 삼성물산 관련해서는 참 좀 다른 종목에 모여서 더디어서 답답한 종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예, 맞아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 어쨌든 간 지금 한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어쨌든 간 근데 이제 최근에 상속 이슈랑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멘텀들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좀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사실 지금 자본이 한 33조 정도 되고 있는데 시총이 24조밖에 안 되는 저평가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지금 한 3천억 단. 올해 3월 달만 3천억 단이면은 제가 볼 때는 올해 다시 이제 1조 영업이익 1조 클럽에 회복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더라도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배당을 보게 되면 제가 볼 때 이 종목 오늘 이번 연도에 배당 한 2,500원까지도 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종목인데 지금 좀 아쉬움을 갖고 있는 부분은 수급에 대한 왜곡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은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은데 주식은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용어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실적과 수급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저는 항상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와 그다음에 그제 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제는 기관 쪽에서 매도를 했고 어제는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투매 물량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부터는 이렇게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차트 보시게 되면은 지금 차트 저점이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저점이 형성되면서 이런 식으로 지지대가 좀 만들어졌습니다. 지지대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재반등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주봉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직 양온 구름대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해 세기는 상방 쪽으로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외국인 기관이 대량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매도세는 조금은 둔화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그림에서 13만 7천 원에는 저항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좀 들고 있다가 다시 좀 아쉽죠, 그죠? 16만 원에 못 팔았던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13만 7천 원에는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둔화와 우려감이 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싸게 사면 될 것 같습니다. 13만 7천 원에 매도를 하시고 항상 이 종목은 한 12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면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만 원 이하에서 매력적이고 13만 7천 원에 매도. 손절라인 12만 5천 원인데 크게 종목 자체가 워낙 크고 좋은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번에는 매도하셨다가 다시 나중에 싸게 사시는 접근 전략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참 어려운 종목에 속해입니다. 기업은 참 좋은데 우리 광고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기업은 참 좋은데 그 말을 못하겠죠. 별 5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지분구조 이슈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이슈가 항상 있다 보니까 주가 제대로 못 간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메디프론 네,
3,620원 20%입니다. 네, 메디프로 3,620원, 비중 20%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메디프로 뭐 들어가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치매 치료제 다시 임상 재개한다고 했고 또 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치매 치료제는 조금 가능성이 있는 종목 아닌가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아, 그쵸.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슈 때문에 그 다른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두각을 덜 받고 있죠. 왜냐하면 제약바이오에서 사실은 우리가 평생 동안 사회가 책임져야 될 이슈라고 얘기할 정도로 치매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큰 문제로 좀 자리 잡고 있는데 메디프롬 같은 경우는 이제 치매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알츠하이머병 관련된 이슈와 그다음에 체진단기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 종목입니다. 재무구조 나쁘진 않습니다. 재무구조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 자본이 한 430억 정도 되고 있고요. 매출액이 그래도 꾸준하게 뭐 한 300억 정도, 100억 이상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볼 땐 300억 이상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제약바이오라든지 체진단기 기대감이 있을 때 얼마의 목표가를 잡을 수 있느냐 했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매출액 곱하기 10을 하면 됩니다. 그 이상일 때는 접근 안 하는 게 좋고요. 그 이하일 때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도 12월에 매출액이 314억이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제가 볼 때 300억 정도 이상은 나온다라고 봤을 때 시총이 3천억까지 가더라도 크게 무리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3천억 기준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최근 이슈가 좀 약하다라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2천억까지는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다중바닥을 만들었습니다. 다중바닥을 만들면서 주가 다시 이제 재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자, 그럼 현재 지금 1,500억 정도의 시총을 차지하고 있고 30% 정도 상승을 한다고 하면 4,200원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딱 여기 4,500원 되니까 자꾸 매도 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200원에서 500원 사이에는 매도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4,200원 정도에서는 매도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아침마다 이렇게 매도 놓으시면 이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습성이 안 좋은 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4,200원을 좀 미리 걸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저항이 꾸준하게 4,000원대, 500원대, 600원대 많이 있기 때문에 4,200원에 매도한다 생각하시면 충분히 잘 팔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시장이 좀 약화되는 부분에서 좀 턴어라운드 될 때 접근하신 전략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 4,200원 제시드리고 손절가 3,2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제가 이제 이렇게 기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항상 오늘 좀 투자 팁 하나 드렸죠. 내가 갖고 있는 바이오 종목이 매출액 곱하기 10을 했어요. 매출액 곱하기 10을 했는데 그 이상에 잡혀 있다라고 할 때는 좀 리스크 관리는 필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은 항상 원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들은 또 장중에 다양한 매핑에 대해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시면 QR코드를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7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좀 전화 주시고 계셔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효성 첨단 소재 네. 어제 51만 원에 20%입니다. 네, 효성첨단 소재 51만 원에 비중 20%. 네. 네, 효성첨단 소재에 들어가게 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 갑자기 주가가 계속 올라가서 네네네. 미래 뭐 기사 같은 거 보면 더 올라갈 거다 싶어가지고 네. 그 목표 주가를 65만 원인가 해줬고 그랬길래 어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런지 몰라가지고 한번 마지막 선풀 쓴 건가 같은 거 몰라가지고. 네, 사실 요즘에 이제 가장 잘 나가는 기업 중에 예전에는 제가 작년까지만 하던 SK를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주식이 이제 순환매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잘 나가고 그 다음에 SK가 잘 나가고 그 다음에가 이제 효성입니다. 그러니까 네. 주식은 주인공 찾기를 합니다. 우리가 꼭 그 연예계에서 뭐 주인공이 계속해서 인기가 바뀌듯이 주시장도 이 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기가 다른데 그중에 이제 효성그룹주들이 모두 다 지금 최근에 잘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뭐 타이어 코드라든지 이게 소재 관련해 가지고 좀 특화되어 있고요. 관련된 이슈들 뭐
모두 다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효성전달 소재가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타이어 코드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코롱인더라든지 효성전달 소재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사이클 자체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동차가 전기차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사이클 자체가 자동차 쪽에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뭐 예상 실적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좀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2021년도에 지금 3천억 이상 아웃퍼포밍이 나올 것 같습니다. 3천억 이상의 아웃퍼포밍이 나온다면은 시총 기준으로 한 3조는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이슈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3조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시총이 2조 2천억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30% 정도 더 가야지만 적정 가치로 좀 평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30%가 더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앞서 이제 얘기했다시피 60만 원 정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정도 이상 갈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목표가를 62만 원의 제시를 좀 드리겠고요. 거기 3조 정도. 3조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도 좀 높은 평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62만 원 좀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기준선 이탈 자리인 42만 원 제시 드리겠는데 지금 효성그룹주들이 굉장히 큰 약진을 보이기 때문에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그럼 잘 잡은 겁니까? 지금 어제 잡은 건데. 사실은 좀 일찍 잡았으면 좀 좋았을 텐데요. 그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어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죠? 네.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상승했다는 것은 나쁘지 않고요. 예, 잘 잡으셨고요. 다만 62만 원에서 전량 매도 의견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요즘에 워낙 시장 자체가 높이 가 있기 때문에 종목들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조성준 선수한테는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돈놀이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CJCGV고요. 네, 31,500원에 네. 예, 10%입니다. 31,500원에 비중 10%. 네네. CJ CGV를 뭐 이렇게 접근하시게 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 네네. 지금 뭐 저 역시도 백신 맞고 주위에 네네. 백신을 굉장히 친구들도 그렇고 많이 맞아서 네. 앞으로 보면 영화관에 많이 가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잡았는데 네. 예, 너무 일찍 잡았나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네네. 델타 변이만 아니었으면 CJ CGV는 정말 잘 갈 수 있었는데요, 그죠? 예, 저도 그래 생각했는데 또 그 영화 좋아하십니까? 네네. 대한민국에서 이제 영화관 하게 되면 딱 두 개가 이제 메인으로 갖고 있죠. CJ CGV와 롯데시네마 이렇게 두 개가 네. 지금 뭐 백화점과 함께 굉장히 많은 곳을 차지하고 있는데 CJ CGV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코로나에 가장 좀 취약한 어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이제 다수가 영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조금 긴 숨으로 본다면 두 가지 기대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는요, 일반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모아서 극복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마련했다라고 하면 지지대가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지대가 형성이 되게 되면서 지금 턴어라운드가 또 기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주식이기도 합니다. 자, 주식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차트를 보시면서 어제 아래 꼬리를 잡으면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가 잡히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28,000원은 지지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8,000원에서 이제 주가 턴어라운드와 함께 이제 재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텐데 주봉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들이 조금 체크가 됩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34,000원. 그 다음에 정말 많은 그 매물대는 51,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우리가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34,000원에서는 전략 매도 의견을 드리겠고요.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면 51,000원 좀 제시드리면서 접근하실 수도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는 34,000원, 그 다음에 중기는 51,000원 이렇게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예, 더 궁금한 건 없고 재무 상태는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괜찮은 거죠, 그럼요. 처음에 이제 주식수가 늘어난 것은 좀 단기적인 관점일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안 좋았죠. 그런데 이제 네네. 어느 정도 회사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네. 어쨌든 간 CJ이지 않습니까? 그죠? CJ, 네네. CGV이기 때문에
어쨌든 네. 크게 우려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든든한 지원금이 항상 있는 기업들은 또 회사를 잘 벗어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CJ랑 CJ 우리 사주조합까지 해가지고 지분이 한 4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만들어내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청자님들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워낙 또 언택트 관련돼서는 좀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우려감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턴어라운드가 있다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수고 많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아, 셀리드고요. 네, 제가 13만 1,600원이요. 13만 1,600원. 예, 예. 네, 셀리드에 들어가게 된 뭐 특별한 뭐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 이게 뭐 우리 이제 K 백신 네, 뭐 개발이 앞선다고 네, 이야기도 나오고 또 기사에도 뜨고 해서 네. 예, 예, 예. 사실 이제 뭐 코로나 이슈 관련돼서 이제 셀리드가 좀 두각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자궁경부암 관련해서도 좀 이 종목은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예, 사실 신성장 기업에 대한 부분이 좀 모멘텀이 좀 컸고요. 그 다음에 백신 관련돼서 좀 모멘텀이 큰데 시총이 어느 순간 이제 1조 3천억까지 갔습니다.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는 좀 판단되는 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가는 좀 종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지금 자본이 한 520억 정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부채가 한 145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자본이 520억인데 지금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갖고 있는 자산 대비, 자본 대비 얼만큼 지금 시총이 형성되어 있냐면 30배 이상 형성되어 있습니다. 30배라는 것은 1조 5천억 정도 대가 되면 이제 30배가 되는데 지금 1조 3천억이 때문에 조금 미안해요. 그죠? 그럼 1조 5천억까지가 그렇죠. 되면 조금 리스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네이처셀이 많이 상승할 때도 그랬었고 어쨌든 간 지금 기대감이 좀 더 앞서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직까지 뭐 상승이 뭐 꺾였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주의경보 같은 종목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자, 시간에 지금 마이너스 한 2.69% 정도 또 하락을 한 부분이 좀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약간 부담감이 좀 같이 하는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30배 계산을 해드렸을 때 1조 5천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10% 정도, 그러니까 한 14만 5천 원. 아, 여기 딱 15만 원 정도가 벌써 30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본 곱하기 30배를 했을 때 그 이상 구간에서는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좀 궤도상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비중이 지금 100%라고 갖고 계시는데 비중을 조금 줄이셔서 한 50% 정도는 줄이셔가지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이번에 이제 올리는데 썼던 자금의 힘이 11만 원대 있습니다. 그래서 11만 원 이탈하게 된다면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11만 원 손절 라인 잡고요. 다시 한번 이제 재상승이 나왔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뭐 32배 정도 수준이면은 거의 저는 고점이라고 보고 있고 그럼 32배라고 했을 경우는 535에 520 하면 지금 1조 6천억 정도 기준이라 봤을 때 20%라고 하면은 한 1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가 또 리스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6만 원 정도 제시 드리고요. 자, 예. 지금 자리에서 50% 정리, 그다음 16만 원 모두 정리, 손절 라인 11만 원 이렇게 좀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예전부터 주식 투자하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자본 곱하기 32를 해서 그 이상인 종목은 리스크 관리한다. 오늘 투자 팁 하나 또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 지금 시장에 대해서 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한 번 더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저 한국금융지주요. 10만 6천 원에 10%요. 네, 한국금융기주고 예. 매수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10만 6천 원의 비중 10%요. 예. 네, 한국금융지주 같은 게 이제 은행 종목이죠. 사실 이제 예.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하나금융지주와 패턴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항상 그 배당을 보셔야 됩니다. 배당을 보니까 예. 3천 원 정도
작년도에 줬기 때문에 지금 10만 원 구간이면 3% 정도 구간입니다. 3% 정도 구간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항상 좀 정해져 있는 룰이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 11만 원에서는 한번 매도하신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11만 원이면 2%대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반발 매도세가 좀 나올 수 있고요. 오히려 9만 원 밑에서는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9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매도는 항상 11만 원에서 준비하시고 계시면 이 종목은 좀 잘 될 것 같은 게 최근에 이제 12월 달에 금리 인상 이슈가 있습니다. 11월, 12월에 금리 인상 이슈와 함께 좀 주가 반등에 대한 은행주, 보험주들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야 될 것 같지만 지금에서는 11만 원에서 항상 매도, 그다음에 9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잡고서 접근하신 전략이 더 유효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11만 원까지 올라갈까요? 한 번은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제 어제 조금 아래 꼬리 잡아주면서 지지대가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안하실 때 시간의 단일가를 보셔도 좋은데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항상 못다한 이야기들은요. 여러분들에게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뭐 샵 3771 통해서도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셔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매주 일요일 날 제가 또 강연회를 하죠. 이번 주 일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하니까요.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사항들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또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좀 체크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카오게임즈라는 종목을 AS 먼저 드리도록 하겠는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죠. 저평가되었던 종목이고 역시나 저평가되면 주가는 올라온다. 오늘 뭐 84,500원까지도 주가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은 부담스럽긴 해요. 시총이 이제 6조니까. 근데 사실 이건 10조까지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여유는 있는데 좀 리스크 관리에 오딘이라는 게임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그 게임주는요. 게임 하나만 잘 되면 됩니다. 그럼 주가는 언제든 잘 갈 수 있다. 제약바이오의 FDA 승인과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상, 2상, 임상 3상처럼 게임은 하나의 게임이 대박이 났을 때 주가는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이제 민엔지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민엔지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20일 날 언급해드렸고요. 한 14.89% 상승을 했는데 조금 상승을 했지만 이런 종목들 안전하게 좀 갈 수 있는 종목들이었죠. 실적과 기대감 있는 종목들은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실적과 기대감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좀 같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옵트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옵트론텍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제 주가가 충분히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다중바닥, 쌍바닥을 찍고 나서 턴어라운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광학 부품에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이미지 센서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렌즈 관련된 기업, 그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휴대폰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자동차,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이런 쪽에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삼성전기, 테슬라 등의 고객사를 갖고 있습니다. 주요 메이저 고객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제가 인수한 기업에 좀 주목해보고 있는데 연매출 1,000억짜리 제이월드라는 회사를 삼성협력사인데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규모의 경제에서 조금 더 커지고 있는 회사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과 반영, 기대치가 모두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부담이 없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는 7,700원, 쌍바닥권 7,700원에서 매수 가능하시고요. 목표가는 11,000원까지 제시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구간에서 11,600원에 좀 저항이 있기 때문에 11,000원까지는 목표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6,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는 다중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는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한 종목 더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행보했던 종목인데 50이라는 종목입니다. 본드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접착제, 기타 화학 제품을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현재 800억 구간인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현재 800억 구간인데 유보금이 800억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유보금이 800억을 갖고 있고 배당금이 60원이기 때문에 지금 배당 기준으로 봤을 때도 1.2% 구간, 매력적인 구간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자회사가 이제 삼성 테이프를 보유하고 있는데 삼성 테이프가 포장용 OPP 테이프를 생산하고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자, 매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5,200원 이하 접근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 주가 충분히 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배당 수익 1% 구간인 6,000원까지 보셔도 충분히 수익 나실 것 같습니다. 손절가 4,700원인데요. 회사가 지금 뭐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도너리 BAP 종목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저점 종목을 어떻게 잘 잡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잠시 후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 공략법 한번 같이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오늘은요 저점 장악매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예전에 이제 유행했던 것 중에 뭐 내 마음속 이렇게 저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저점 장악매법에서 제가 이제 저장매법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바닥에서 종목을 어떻게 잘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제가 오늘 수익률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 저점에서 장악한 매법들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급하지 않으면 다 수익 봅니다. 근데 항상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종목을 들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때 매매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는 항상 급등을 하게 되면 저점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멈춘 자리를 확인하고 주식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투매가 나옵니다. 투매 종료 후 다시 반등하는 자리를 우리는 공략하는 건데 에너지가 집약 후에 아까 제가 다중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 종목이 바닥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중바닥 후에 재반등이 나오는 자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반등은 30에서 50% 정도 수익이 나는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주식은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후에 항상 우리가 주가 반등에 대해서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크게 5가지 부분입니다. 유보율이 낮은 종목은 접근하지 않는다. 주의해야 될 사항이죠. 유보율이 낮다는 거는 언제든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회사에 돈이 없기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때 현명한 대처를 못할 수 있다. 신용 비율이 5% 이하인 종목과 유통 주식수가 너무 많으면 또 주가가 밀려 내려올 수 있으니까요. 자본 잠식 종목은 제외하고요. 정성적 분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식은 언제나 조정을 동반한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목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주가가요, 훅 올라오죠. 훅 올라왔을 때 이 올라옴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 추격 매수 속도는 빠르겠지만 다시 한번 보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다는 겁니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기억하시면 좋겠죠? 가격 조정이 딱 내려오죠. 가격 조정 후에 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던 여기 원래 이제 횡보했던 구간까지 훅 밀립니다. 투매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투매가 나오고 나서 이제 기간 조정 한 번, 두 번 쌍바닥이 만들어지죠. 쌍바닥이 만들어지면 이게 무엇이 끝났다? 기간 조정이 끝났다는 겁니다. 기간 조정 후에 접근하시게 되면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에 대한 로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KCI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훅 올라왔습니다. 훅 올라왔다 종목이 너무 좋잖아요. 종목이 좋은 거, 개명활세지에서 내용이 좋은데 자, 주가가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나서 뭐가 나온 거예요? 가격 조정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기간 조정을 좀 올라가면서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있으면 기간 조정이 있다. 이 종목은요. 하락을 하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모두 겪은 겁니다. 급락을 하면서 빠르게 가격 조정을 겪는 경우가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격과 기간 조정을 동시에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라이온캠텍 같은 경우도 제가 이게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과거에 이렇게 쭉 올라갔다. 고부가 가치 학제품 생산인데 가격 조정이 쫙 나왔어요.
그래서 기간 조정이 다중바닥에 나오니까 제가 이제 조용할 때 이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이때 조용할 때. 그러니까 이 종목 가겠어라고 했는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끝나고 나면 이 종목 더 이상 투매 물량이 없네, 악성 물량이 있네, 오케이 보내기 좋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장악 물량이 나옵니다. 그럼 밑에서 다 장악했던 그 수급을 갖고 끌어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가기 조정을 잘 구분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50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는 거냐? 자, 주가 이렇게 부흥 뜹니다. 부흥 떴는데 부흥 뜨고 나서 우리 1번 뭐가 진행돼야 된다? 가격 조정. 가격 조정이 빠르게 진행이 됐죠. 그리고 나서 뭐가 가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같은 구간을 다중바닥을 만들면서 기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을 하는데 이제 슬며시 이제 고개를 살짝 빼꼼히 드는 모습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목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릴 때도 단순히 그냥 뭐 종목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 주가가 재반등이 될 수 있는데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이제 상승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게 저는 이런 것도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가격 조정 나오고 기간 조정 나오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가격 조정 나왔죠. 기간 조정 기다리셔야겠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 너무 빠르게 올라가봤자 투매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로직입니다. 아무리 회사가 좋고 모멘텀이 좋고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놓치게 되면 주가는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는 노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하죠. 주가 성장하면서 추격 매수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저점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 주가가 쫙 올라가고 나서 가격 조정 나오고 기간 조정 나오고 다시 반등. 이 가격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한번 주가 방향이 틀려져 버리면 투매 물량이 쏟아집니다. 퉁퉁퉁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이 나오고 나서 주가는 재반등에 대한 로직으로 가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대규란 종목도 마찬가지죠.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기간 조정, 쌍바닥, 쓰리바닥 나오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 종목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짧았다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기간 조정이 짧으면요. 많이 나오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윗거리가 자주 발생한다는 거예요. 윗거리가 자주 발생한다는 부분. 이 부분이 결국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또 핵심 키워드일 수 있습니다. 자, 데이플러스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생각하자. 자, 보시게 되면 주가 뜨게 됩니다. 뜨게 돼서 쭉쭉쭉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같이 갔죠. 그다음에 주가 또 뜨죠. 그다음에 여기서 숨고르기 이후에 다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발생하면서 주가는 재상승의 모멘텀을 기대하게 되고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굉장히 단순한 구조입니다. 결국은 수급이라는 것,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우리는 주식이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수요와 공급에서 우리는 주가가 수요가 많다가 갑자기 쭉 가다가 갑자기 누가 매도하는 사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투매 물량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툭툭툭툭 밀려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기간 조정을 겪고 나서 올라갈 때 우리는 그것을 위기보다는 기회로서 여러분들 접근하시고 장악매매법을 활용하신다면은 주식을 조금 더 현명하게 잘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간 조정과 그 저점 조정, 뭐 가격 조정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제가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좀 잘못된 이야기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더 체크드립니다. 자, 앞에 주의사항 보셨죠? 유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하시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부분. 좋은 기업 위주로 장악매매법 가져가시는 것이 좋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드렸는데 못다한 이야기들은요. 하단에 보시게 되면요. QR코드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 문자 샵 3777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저녁이죠.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함께 방송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고의 수익의 투자 방법은 결국은 안정적인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오늘 저점 장악매매법 잘 기준 잡으셔서 수익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